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4차 시 수업입니다. 70쪽에서 74쪽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좀 많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설명할 때 이제 한꺼번에 하는 건 저로서는 편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잘 따라올 것 같고 이 부분이 이제 정의에 관련된 개념이라서 시간 안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많이 잡아봤습니다. 안 되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작게 하면 되죠. 그죠? 네,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삼각함수예요. 기존의 삼각비로는 우리가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는 각에 대해서만 정리를 했습니다. 무엇을요? 삼각비. 그런데 네, 이제 우리는 이제 각을 갖다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전에는 각을 이렇게 이제 두 변이 있을 때 끼어 있는 요 양에 대해서 60분법으로 각을 갖다가 정의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여기 시초선에서 동경까지 움직인 양만큼 각으로 정의한다, 맞죠? 근데 또 우리가 각을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음의 방향으로도 정의를 했고요. 아니면 한 바퀴 돌아서도 했고 두 바퀴 돌아서도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각을 일반각으로 확장을 했으니까 삼각비도 일반각까지 이제 확장을 해야 된다는 이제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근데 어떤 방향으로 하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평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좌표평면이 있는데요. 이 좌표평면을 우리가 이제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으로 이제 정의를 한다라고 했었고 그거를 좌표평면상에서 그대로 이제 가져와야 된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무렇게나 생긴 이 직각삼각형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요 세타 값에 대한 이제 삼각비를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점을 원점으로 땡겨와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직각 있는 요 변을 갖다가 여기에 x축에다가 붙입니다. 즉 어떤 식으로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되게끔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요 세타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줄 수가 있겠다, 맞죠? 네, 그렇게 될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뭐랑 관련이 되어 있냐? 여기 있는 요 점 있죠, 맞죠? 요 점을 x, y라고 뒀을 때 사인 요 빗변을 r이라고 하면 사인은 r분의 x, 그 다음에 코사인은 r분의 y, 그 다음 탄젠트는 x분의 y 해가지고 정의가 되겠다, 맞죠? 기존에 있던 그 삼각비가요, 맞죠? 근데 굳이 이제 요 세타뿐만 아니라 어떤 세타에 대해서도 요 동경이 요렇게 이제 빠져나갔을 때 요 세타에 대해서도 이제 삼각비를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어떻게 했었었죠? 요 점에 대한 x, y 좌표 가지고 정의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수직인 이 직각삼각형의 비를 가지고 그대로 이제 확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제 동경이 여기에 이제 있다라고 하면 요 세타에 대한 삼각비는 여기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비에다가 b인데 그 b는 여기 있는 x, y 이걸로 이제 결정을 해준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다. 밑변 높이를 x, y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이제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라고 하면 x, y 이제 되게 하는 요거 동경이랑 이 동경에 대해서 동경 위에 있는 아무 점 x, y 이렇게 이제 두 개 하는 요 세타에 대한 xy점 아무거나 이렇게 집었을 때 이렇게 이제 두 개 하는 직각삼각형 모양에다가 반지름의 길이가 r, 요 길이가 r이 되는 중심이 원점이 1을 생각해 준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할 때 요 무엇을 이 삼각함수를 요 두 가지 가지고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과 여기 있는 원 이걸 가지고 생각할 수 기하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게끔 정의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 원을 생각해 주니까 뭘 써야 되겠다? 60분법보다는 호도법을 써서 각을 나타내는 게 편하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이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삼각함수의 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듯이요. 어떤 각 세타에 대해서 r분의 x, r분의 y, x분의 y 값이 r 값에 관계없이 각각 하나씩 정해집니다. 그림에서 그렸듯이요. 예를 들어서 이 검은색 원, 그 다음 초록색 원, 이게 둘 다 중심이 원점인 원입니다. 이 원에 이제 여기 있는 빨간색 직각삼각형, 그리고 여기 밖에 있는 초록색 직각삼각형이 다 어떻다? 요 세타에 대한 값이니까 닮은 비가 똑같다는 거죠. 그죠? 즉, R, 반지름 값에 상관없이 이 삼각비는 무조건 이제 똑같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삼각비, R분의 X, 그리고 R분의 X, 그 다음에 R분의 Y, 그 다음에 X분의 Y 값은 항상 이제 R 값에 관계없이 각각 하나씩 정해진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의 세타에 대해서 하나의 Y 값, 하나의 세타에 대해서 하나의 y값, 하나의 세타에 대해서 네, 어떤 y값, y값이라고 하면 대충 뭔 말인지 아시죠? 하나의 실수가 대응이 하나씩 이래 된다는 겁니다. 이 대응은 모두 세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대응이 되니까 각각이 다 함수다. 이 각각의 대응을 우리는 이름 붙이기를 r분의 x로 붙인 거는 코사인 함수, r분의 y로 붙인 건 사인 함수, r분의 r이 아니라 x분의 y로 이제 붙인 함수를 세타를 거기에 붙인 함수를 탄젠트 함수다라고 하고, 그래서 함수를 y는 코사인 세타, y는 사인 세타, y는 탄젠트 세타 이렇게 이제 나타내기로 하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게 아까 전에 했듯이 확장이에요. 아까 그거 그러니까 그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했었던 삼각비를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 확장을 하려니까 한 꼭지점은 원점에 두고 그 다음에 이 직각이 끼어있는 변을 x축에다 고정을 시키면 이제 남아있는 요 꼭지점의 좌표를 x, y라고 할 때요. 코사인 값은 여기 있는 r분의 x, 이게 이제 코사인 값으로 정해지는 거고, 사인 값은 r분의 y 값이 이렇게 이제 사인 값으로 정해지고 x분의 y 이 값을 탄젠트로 정하자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모든 세타에 대해서 여기에 찍혀 있는 x, y 값으로 전부 다 삼각함수를 정의를 한다 이 말입니다. 네, 앞에서 주절주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삼각함수의 정의. 어떻게 하겠다? 시초선은 원점 O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고정을 시키고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반지름이 R인 원의 교점을 P라 하자. 그러니까 이거랑 반지름이 R인 원, 그냥 아무 원이나 이제 갖고 온다는 거다. 그죠? 그럴 때 여기에 교점을 갖다가 P, X, Y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는 여기 있는 R분의 X, 이렇게 R분의 X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R분의 Y로 정의된다는 거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P가 이 제2사분면 있을 때, 제3사분면 있을 때, 제4사분면 있을 때는 각각이 이렇게 전부 다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있을 때 이 점 P가 요렇게 있게 된다 맞죠? 모두 XY를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모든 곳에서 잘 정의되는 함수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설명을 덧붙이자면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 제2사분면에 있을 때 삼각형, 여기 있는 빨간색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는 거다 맞죠? 세타에 대해서. 또 만약에 P가 제3사분면에 있을 때 세타에 대한 직각삼각형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제4사분면에 있을 때 여기 점 P에 대한 직각삼각형 세타에 대한 직각삼각형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즉, 각 점에 대응하는
직각삼각형은 각각 제1사분면의 직각삼각형에 대칭 이동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2사분면에 있으면 이건 Y축 대칭, 제3사분면에 있는 것은 원점 대칭, 그 다음에 제4사분면에 있는 거는 X축 대칭 이동한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다는 겁니까? 삼각 B는 일단은 다 같다. 즉, 삼각함수의 절대값은 일단 다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함수값을 구할 때에는 제 1사분면의 값을 이용해서 부호만 바꾸는 방향으로 함수값을 구해도 된다는 겁니다. 하는 대로 잘 안 나오거나 귀찮거나 할 때요. 네,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게 뭘까요?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는 어떻게 정해지나? 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앞에서도 이제 살펴봤듯이 코사인, 사인, 탄젠트의 이제 xy 값에 따라서, 왜냐하면 r 값은 이제 무조건 양수니까 전 p의 x좌표, y좌표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게 72쪽의 내용이고요. 그게 이제 그림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올산타코 이렇게 이제 외운다, 맞죠?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양이 되는 함수값, 삼각함수값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대한 삼각함수값을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낼 때 삼각함수값을 내려고 하면 사실 쓸 수 있는 게 이 특수각밖에 없습니다. 특수각은 30도, 45도, 60도 그것뿐만 아니라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쓸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요 사이에 있는 각은 사실 쓸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단디 외워야 되는 곳입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왜 이거를 특수각이라고 다른 이름을 붙이냐라고 하면요. 30도, 45도, 60도는 전부 다 여기 있는 정삼각형이랑 정사각형을 반으로 쪼갰을 때 나오는 각들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여기가 30도, 여기가 45도, 여기가 60도 이렇게 이제 되고 각각은 우리가 b가 2대 1대 루트 3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1대 1대 루트 2로 알고 있으니까 이제 각각 이제 삼각함수의 값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곳이죠. 맞죠?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아마 이제 학습지를 통해서 다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이 값을 우리가 이제 호도법으로 이제 나타낼 거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30도는 180도의 6분의 1이니까 파이가 180도였다, 맞죠? 그래서 6분의 파이 이렇게 호도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45도는 180도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파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60도는 180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파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 맞죠? 그래서 호도법으로 이제 특수각을 나타낼 때 분모는 무조건 6, 4, 3 중에 하나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이제 사분면을 통틀어서 분모가 6이고 4고 3이 나왔다 라고 하면 이건 특수각이다 해서 바로 이제 삼각함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실제로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표로 함수표로 정리를 해 둘게요. 네, 제1사분면은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렇게 이제 특수각을 정리를 해 두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2사분면의 각, 제2사분면에서 특수각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 나중에 확장이 되는 개념이니까 이방 한 번만 딱 설명할게요. 자, 2사분면에 있는 이 세타에 대해서요. 특수각이 나오려고 하면 일단은 제일 가까운 게 이만큼이 이제 120도일 때다, 맞지? 즉 3분의 파이가 두 개째 갔을 때 3분의 파이, 3분의 60도, 60도 이게 두 개째 갔을 때 그러니까 3분의 2파이 이렇게 갔을 때 각인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3, 4, 6 아니면 6, 4, 3 이렇게 될 때가 특수각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받아보십시오. 자, 분모가 6, 4, 3 이렇게 이제 오니까 여기 2, 4분면에서는 3, 4, 6을
분모로 두고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값은 여기에 있는 값은 2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2파이가 와야 되겠고, 여기는 3파이가 와야 되겠고, 여기는 5파이 이렇게 이제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분모가 3, 4, 6일 때 한 개씩 모자란 거가 오는 거다. 그죠? 분자에는. 네, 그렇게 하면 이게 각이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에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요만큼은 이제 얼마지? 이만큼 3분의 파이가 되는 이 직각삼각형을 갖고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 같은 경우에는 4분의 파이가 되는 직각삼각형, 요 같은 경우에는 6분의 파이가 오는 직각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갖고 와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특수각은 제2사분면에 있는 특수각은 3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 6분의 5파이입니다. 그러면 제3사분면에 있는 특수각은 어떻게 될까요? 네, 똑같이 분모가 6, 4, 3이 될 때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는 값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6분의 7파이고 이거는 4분의 5파이, 여기는 3분의 4파이. 즉 어떻습니까? 이 분자가 분모보다 하나씩 더 큰 값이다. 맞죠? 그렇게 되면 이제 2분의 3파이 안에 이렇게 특수각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4사분면은 분모가 어떻게 와야 되겠다? 네, 대충 규칙성이 들어오시죠. 6, 4, 3, 3, 4, 6, 6, 4, 3, 3, 4, 6 이렇게 제1, 제2, 제3, 제4, 4분면에 이렇게 이제 분모가 오게 됩니다. 특수각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분자에 오게 되는 거는 뭐가 오면은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 사이 있게 되겠습니까? 3분의 6 하면은 2파이니까 그거보다 하나 작은 5파이가 오면 되겠다. 맞죠? 여기는 4분의 7파이, 여기는 6분의 11파이. 즉, 2배를 한 것보다 하나가 작은 값이 이제 분자에 오면은 제4사분면에 있는 특수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에 있는 특수각들은 전부 다 분모가 6, 4, 3, 3, 4, 6, 6, 4, 3, 3, 4, 6 오게 되는 거고요. 분자는 2, 3, 5 한 개씩 작은 거, 7, 5, 3 한 개씩 큰 거, 여기는 5, 7, 11 두 배 한 것보다 한 개씩 작은 거, 이렇게 이제 오게 됩니다. 모든 특수각이요. 네, 여기까지 이제 호도법으로 특수각을 다 나타낸 거고요. 그러면 각각에 대한 함수값을 보도록 합시다. 아까 전에 힌트를 드렸듯이요. 여기에 있는 특수각에 대한 삼각함수 값은요. 전부 다 1사분면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 60도. 즉 3분의 파이다 라고 하면은 그 3분의 파이에 대한 1사분면 값을 어떻게 이렇게 대칭이동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다. 그죠? 이런 직각삼각형들로 대칭이동을 시켰으니까 절대값은 어떻다? 다 같은데 이게 몇 사분면에 있는 p 값이냐에 따라서 부호만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은 이제 분모가 똑같은 것끼리는 절대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요 칸에 오는 것은 2분의 루트 3, 여기에 오는 거는 루트 2분의 1,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2분의 1, 루트 2분의 1, 여기는 2분의 루트 3, 여기는 루트 3, 1, 루트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제2사분면의 각이니까 여기는 뭐만 양수였다? 사인만 양수였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음수니까 앞에 각각 코사인, 탄젠트 함수값에는 다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게 이제 끝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제3, 4분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나 이제 대칭이동 된 값이니까 절대값은 다 같다라고 했습니다. 분모가 똑같은 거에 대한 절대값이 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3. 여기는 2분의 루트 3, 루트 2분의 1, 2분의 1. 여기는 루트 3분의 1, 1, 루트 3. 이렇게 이제 갖고 제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이니까 이 부분만 양이고요. 나머지 함수값은 전부 다 음이다. 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요. 제4, 4분면은 똑같이 분모가 같은 것끼리는
삼각함수의 절대값이 같아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 여기는 루트 2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3, 루트 3, 1, 루트 3분의 1. 이렇게 이제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제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니까 사인 함수값이랑 탄젠트 함수값은 다 음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요. 파이 180도일 때 사인 값은 어떻게 돼요? 일단 여기서 약간 스폰데요. 0에서부터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와 가지고 뭐가 될까요? 0이 돼야 되겠다. 맞죠? 이 부분은 0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음으로 이렇게 쭉 간다. 맞죠? 그러다가 여기서 한번 찍어야 되겠다. 맞죠? 마이너스 1. 그래서 다시 쪽쪽쪽쪽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한다. 이 부분 0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파이일 때의 y 값을 보면 되죠. 그리고 이거는 2분의 3파이일 때의 y 값, 그 다음에 2파이일 때 y 값을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도 이제 각각 파이일 때, 2분의 3파일 때, 2파이일 때 x 값을 보면 되는 거라서요. 이 부분은 마이너스 1, 여기는 네, 0, 여기는 1 이렇게 되고 탄젠트 값도 x분의 y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x가 0일 때는 0 되고 x가 0이 될 때는 y가 0이 될 때는 0이 되고 x가 0이 되는 곳에서는 함수가 존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둘 수가 있겠다. 그죠? 네, 이렇게 함수표로 특수각에 대한 모든 삼각함수 값을 정리를 해뒀습니다. 이거는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네, 마지막으로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입니다.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즉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사인 세타의 제곱,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씁니다. 제곱, 굳이 가로를 안 치고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써요. 네, 이것은 r제곱분의 y제곱입니다. 똑같이 코사인 세타의 제곱도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값은 r제곱분의 x제곱입니다. 그 두 개를 더해보면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r제곱이 뭐예요? r이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다. 맞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거의 제곱이니까 요 분자 분모 똑같아서 약분이 돼서 1이 된다. xy 값에 관계없이. 맞죠? 그러니까 모든 세타에 관계없이 이거는 무조건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면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타에 관계없이 이때는 뭐지? 그러니까 분모가 0이 아니기만 하면 되겠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값은 r분의 x분의 r분의 y 요거 약분이 돼서 x분의 y 탄젠트 세타랑 같다. 라고 해서 정리가 됩니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고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굳이 그냥 쓴 건데요. 이제 첫 번째 여기 있는 식에서 양변에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이거를 곱해주면은 이 식이 성립을 하겠다. 그죠?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니까 여기에 1 더하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다. 라는 이제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